안녕하세요. 쌍용자동차 유튜버 윤동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에 유튜브로 차량의 리뷰를 많이 보시기도 하시고 카페나 동호회 주변 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도 들으시죠. 그리고 차종을 딱 결정하고 이제 계약을 하러 가시죠. 근데 계약을 하려는 순간 트림도 있고 옵션도 있고 커스터마이징도 있고 이거저거 고려할 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쌍용자동차의 가격표 읽어주는 남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은 게스트가 있으십니다. 쌍용자동차 오토매니저 김용주 부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저는 쌍용자동차 도봉영업소 김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파헤쳐 볼 차량은 얼마 전에 가솔린 모델을 출시한 코란도. 이 코란도를 가지고 가격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고객님들이 코란도를 좀 보러 오시나요? 젊은 부부, 특히 이제 막 결혼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편인데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코란도 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실까요? 코란도는 이제 직장을 잡고 연애를 한창 하다가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가지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좋은 차이기 때문 아닐까요? 이동하기도 편하고 차에는 다양한 첨단 사양과 편의 사양도 있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는 너무 큰 차나 너무 비싼 차는 사실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생기면 짐을 넣은 공간들이 필요하고 2열의 공간성도 고려를 해야 하고, 차 사면 보통 5년에서 10년을 타시는데 그 주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코란도나 투싼, 스포티지와 같은 준준형 SUV가 굉장히 적합하죠. 코란도는 거기에 SUV 유일하게 저공해 3종 자동차로 인증을 받아서 혜택도 많고요. 아, 맞아요. 얼마 전에 그 저공해 인증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몇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요금 감면도 되는 것들도 있고 좋던데요. 네,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받으시면 시나 구에 증명서를 제출하고 표지를 발급받아서 부착하면 혼잡 통행료랑 공용 주차장 요금도 감면을 받아요. 그리고 공항에서도 주차 요금 감면, 공공기관, 저공해 차량 전용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코란도 가솔린 모델 이제부터 좀 한 번씩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란도 가격표를 보면요. 트림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C3, C5, C7. 이 가격표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은 사양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눈으로 보시면 되죠. 네. 네, 그죠. 눈으로 보시면 되죠. 네. 아, 농담이고요. 먼저 내가 차를 사려고 하는 용도를 생각하시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내가 얼마나 탈 건지, 여기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죠. 하루에 얼마나 운행을 할 건지, 데일리카인지 세컨카인지, 그리고 내가 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지 등등이요. 그러시군요. 운전 경력까지. 근데 참 가격표를 보면은 용어들이 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가격표를 좀 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거죠. 네. 고객님들이 상담을 하시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적합한 차를 구매하시고 후회가 없을 확률이 높아지죠. 아, 상담을 많이 하고 자세하게 할수록 후회는 좀 적어지겠습니다. 먼저 코란도 가솔린 모델의 트림을 보면은 C3, C5, 그리고 C5의 프라임, 플러스, 그리고 C7 이렇게 트림이 구분되어 있네요. 한번 각각의 트림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C3 트림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코란도는 엔트리 트림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네요. 안전 사양인 긴급 제동 보조나 전방 추돌 경보,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같은 첨단 안전 사양도 갖추고 있고, DRL도 LED로 구성되어 있고, 리어 콤비너프도 LED로 차이가 없고. 그러게요. 외관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휠이 17인치인 것 정도, 그리고 편의 사양들 몇 가지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도 기본 트림으로는 꽤 괜찮은 구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C3 정도만 구매를 해도 누릴 수 있는 거는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타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C3는 철저하게 가성비로 타기에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차가 기본적으로 갖출 건 갖췄고 2,200만 원대로 준준형 SUV를 구매할 수 있다는 매력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죠. 2,200만 원대 준중형 SUV 매력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편의 사용 구성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특히 차를 내가 매일 이렇게 타야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점들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한다면 이 트림은 메인차가 있고 세컨카와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한 대가 있고 한 대가 더 필요하신 분들이요. 네,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도 세컨카로 쓰기에는 이 C3가 딱이네요. 가격적인 부담도 좀 적고 그리고 몇 가지 혜택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타고 다니기에 외관 차이도 크지 않고 SUV 특유의 공간성도 좀 확보가 되는 것 같고요. 세컨카로 쓰시면서 뭐 때로는 메인차로도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메인차를 세단으로 갖고 있다 했을 때 이 코란도가 세컨카로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정리해보면 C3는 가성비를 중시하거나 세컨카인데 공간성이 조금 확보되는 차량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옵션이 있는데 네. 옵션을 보시면 썬루프랑 사륜구동, 휴대폰 무선 충전기는 공통으로 선택하시는 품목이고요. 네. 특히 사륜구동을 선택하시면 EPB,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같이 선택이 돼요. 오토홀드 기능도 같이 선택이 되네요. 네. 그러면 오토 홀드면은 뭐 완전히 정차하고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량이 출발하지 않는 기능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기능이 있는데 이게 정차나 신호 걸렸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다리를 풀 수도 있고요. EPB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니라 전자식으로 버튼형 브레이크인데 이게 또 실내 공간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사이드 브레이크가 안 보이니까요. 네. 그러면 나머지 공통 옵션들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륜구동 같이. 그런데 나머지 옵션도 몇 개가 보입니다. 네, 뭐 옵션은 정말 내가 내 상황에 필요하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그렇죠. 네. 먼저 딜라이트 패키지 D-컨트롤 1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딜라이트 패키지는 루프렉 2단 매직 트레이, 트렁크 공간을 분리해주는 판때기죠. 아, 그 트렁크 뒤에 보면 이렇게 공간 분리해주고 뭐 위아래 나눠주는 그 판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러기지 네트, 2열 센터 암레스트, 컵홀더 이렇게 묶인 편의 사용 옵션이고요. 편의 사용 옵션이고요. 네. 이 옵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하면 선택을 하시고요. 한마디로 필요하면 선택을 하지만 뭐 필요 없으면 패스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자, D-컨트롤 1은 사각지대 감지, 차선 변경 경보, 후측방 접근 경보, 후측방 접근 충돌 방지 보조, 탑승객 하차 보조 이렇게 구성이 돼요. 맞네요. 네, 일단 뭐 C3에 첨단 안전 시스템이 구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네. 안전사양이 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선택하셔도 되고요. 네. 세컨카라는 것이 이미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하다 하시면 이것도 패스예요. 세컨카일 경우에는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네. 다만 세컨카이지만 운전에 조금 서툰 분이 주력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추천해 드립니다. 네. 뭐 더불어 이거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이거 이 트림에서는 제일 매력적으로 보여요. 네,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요. 네. 네, 이 옵션을 한번 보면은 이 패키지는 제가 봤을 때도 괜찮아 보이네요. 왜냐면 사실 차에서 요즘 내장된 내비게이션 잘 안 쓰시잖아요. 뭐 그랬을 때 이 스마트폰 요즘 다들 사용하시는데 이 스마트폰 내비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뭐 환풍구, 뭐 에어벤트 이런 데 좀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좀 거추장스럽습니다. 사실 운전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있으면 무선으로 미러링해서 편하게 사용하시기엔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60만 원이니까 이게 디스플레이 내장이랑 후방 카메라까지 같이 달리다 보니까 주차할 때도 좀 편할 것 같고요. 뭐 저도 제가 만약 이 트림을 구매한다면 저도 선택을 할 것 같네요. 이 사양은. 네. 저도 이 트림에서 옵션을 선택하시겠다고 하면 실리적으로 이 옵션은 권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뭐 후방 카메라 하나로 뭐 접촉 한 번만 예방해도 옵션값 이건 빼고도 남죠. 그죠. 후방 카메라 있으면 주차할 때 편리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내비게이션 장착 필요 없이 미러링해서 모바일 앱에 쓰면 되니까 이건 옵션값 하고도 남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C5 한번 보겠습니다. C5에서 눈에 띄는 거는 여기 좀 빨간색으로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일단 LED 포그램프 적용되고요. 뭐 가격은 뭐 C3 대비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루프렉, 그리고 몇 가지 편의 사양도 보이는데요.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핸들이죠, 이건. 그리고 스마트 키,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적용이 되네요. 여기 기재된 사양을 분석해 보면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사양 대비 가성비가 괜찮게 구성이 되어 있는 트림이라는 거네요.
뭐 저희 AM들은 차를 보면 각각의 옵션마다 가격 가치가 어느 정도 하는 거나를 대략 알거든요. 뭐 이 트림은 가격 대비 사양이 가장 좋은 트림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도가 확실하고 경제적인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 대비 사양이 가장 좋게 구성되어 있는 트림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트림부터 C5 트림부터 실제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좀 많이 시작되는 단계로 보여지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나 편의 사양들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가격 대비 사양 구성이 가장 좋다. 이 점이 하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편의 사양도 나름 꼭 필요한 것들로 잘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열선 이런 건 메인카로 쓰기에는 요즘 필수니까요. 그리고 이 트림에는 보면은 뭐 프라임이랑 C5 플러스가 스페셜 트림처럼 엮여 있습니다. 뭐 이것만 봐도 이 트림을 주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보이죠. 네. 뭐 이제부터 잘 보시면 차량 구매에 확실한 핵심적인 것들이 나와요. 나한테 어떤 차가 딱이겠다라는. 뭐 아까 C3는 세컨카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이 차부터는 메인카로 등극을 합니다. 이 프라임 트림을 보시면 타깃이 명확해요. 네. 첫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차나 이런 걸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죠. 네. 제가 보기에도 기본적으로 딥컨트롤 패키지 1이 포함이 되면서 뭐 안전 사양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외관의 휠이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로 바뀌네요. 그리고 뭐 전방 장애물 감지 장치도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트림 구성해 놓은 거 보면은 주행 안정성이나 뭐 주차할 때 편의성 그리고 외관의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뭐 그런 상품 구성의 목적이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은 플러스까지 얘기하고 이 C5 트림의 옵션을 얘기하겠습니다. 플러스 트림은 보면은 헤드램프가 LED로 구성되어 있고요. 운전석 파워 시트인데 이게 이제 A웨이랑 그리고 럼버 서포트도 4웨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ETCS랑 ECM 룸미러가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 트림 정도 되면 차량에서 웬만한 편의사항은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네. 이보다 상위 트림으로 가시는 분들은 고급화를 목적으로 가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트림은 과연 어떤 분들이 좀 타시면 좋을까요? 오래 타실 분들이죠. 호란도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젊은 부부, 특히 이제 막 결혼한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편이라고 했는데요. 네,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이분들은 차를 사시면 몇 가지 고려를 하시거든요. 네. 아이가 크면서 고려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해서 차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오랫동안 차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차를 사면서 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뭐 저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내 스스로 혼자서 운전을 하겠다라는 생각만 했다면 지금 이제 가족이 생기니까 사실 이거저거 좀 따지면서 차를 사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편의성을 고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트림을 보면 내가 차를 사고서 5년 이상은 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 트림에서는 편의 사양이랑 뭐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면 막 뒤에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뒤에 애들을 태우고 다니다 보면은 뒤에서 막 애들이 막 이거저거 좀 막 이렇게 이제 때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또 한 손으로 운전하고 또 한 손으로 뭘 찾고 이러고 넘겨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주행보조 시스템들은 이럴 때 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방지해준다는 측면에서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 편의사양들이 또 마음에 드는 건 특히 통풍 시트 이게 좀 마음에 드는데요. 네, 이제 옵션을 볼게요. 네, 저는 네. 일단 C5 트림과 프라임 트림에서는 ETCS, ECM 룸밀러는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네. 25만 원이면 하이패스 기계 사서 장착하느니 옵션 선택하는 게 낫고요. 네. 뭐 게다가 ECM 룸밀러는 헤드라이트 눈이 부실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 주니까 네. 이건 정말 운행하시다가 보면 필수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이 C5 트림을 보면은 그 이 공통 옵션에는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이랑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가 있네요. 네, 이건 정말 취향의 선택인데요. 이 부분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건 좋네요. 이 옵션을 보시면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은 와이파이 풀 미러링, 9인치 터치 스크린, 후방 카메라, 그 외에 다양한 오디오, 비디오 편의 사양들이 있는데요. 네. 이걸 자주 쓰시는 분들이라면 선택하시고 아닌 분들은
필요 없이 비용을 지출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전 9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실 고민을 하신다면 차라리 60만 원을 더 써서 블레이즈 콕핏을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는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네요. 그리고 인피니티 무드램프까지.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선택 시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C5 트림을 철저하게 가성비, 사양 대비 가격으로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프라임이나 플러스에서 첫 차이인데 조금 스타일리시하게 타겠다 혹은 10년은 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선택하세요. 그럼 C5 플러스에서의 옵션을 보면은 컨비니언스 패키지 2, 이건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그리고 220V 인버터,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으로 구성된 70만원짜리 옵션이네요. 그리고 프리미엄 가죽 시트 패키지 2는 60만원의 가죽 시트. 인조 가죽에서 가죽인데 60만원. 이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색상 선택도 가능하게 되고요. 동승석에 파워 시트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괜찮네요. 그리고 디컨트롤 패키지 2, 3이 있는데요. 네. 2는 IACC랑 운전석 무릎 에어백, 고속도로 안전속도 제어, 네. 그리고 EPB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고요. 3은 4륜 구동의 디컨트롤 패키지 2가 붙네요. 그러네요. 전 이 옵션 구성을 보면 AM으로서 플러스 고객에게 옵션의 순위를 정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순서로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전 먼저 1순위로는 디컨트롤 패키지 2, 네. 2순위는 프리미엄 가죽 시트 패키지, 3순위는 컨비니언스 패키지 2와 디컨트롤 패키지 3입니다. 저도 그 추천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게 되네요. 네. 제가 1순위로 꼽는 이 옵션에서 주목할 건 IACC입니다. 이게 뭐냐면 운전자가 반드시 전방 주시 및 운전을 능동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 IACC는 우리가 주행을 할 때 크루즈 컨트롤처럼 정해진 속도로 쭉 달려주는데 네. 앞차후 거리를 전방에 있는 레이더가 감지해서 앞차후 간격을 조정해서 브레이킹이랑 악셀을 별도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냥 앞만 보고 핸들만 손에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엘카스랑 합해지면 이게 정말 핸들만 이렇게 가볍게 손에 쥐고 가기만 해도 차선도 잡아주고 앞차의 거리를 조정해서 알아서 엑셀, 브레이킹도 해주고 이 운전이 정말 편해지는 옵션이군요. 이게. 그래서 제가 플러스 고객에게는 이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오래 타실 분들께 꼭 추천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 프리미엄 가죽 시트 패키지인데요. 자, 시트 패키지를 보시면 이 실내를 내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60만 원의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질감이 요즘 발전했지만 실 가죽의 질감을 인조 가죽이 따라가지는 못하고요. 다음으로 동승석 A-웨이도 파워 시트를 적용해 주니까 이게 큰 만족도가 높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란도는 주로 커플, 결혼하신 혹은 하실 분들에게 권하는데 파워 시트는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컨비니언스 2랑 딥 컨트롤 3는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라 이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팀입니다. C7. 네, 이 C7은 편의 사양의 차이점이나 그런 면보다는 고급화가 특징입니다. 고급화요. 네. 네, 보시면 앞에 트림들과 차이를 보이는 게 C5 기준으로는 차이가 꽤 나지만 플러스 트림과 편의 사양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죠. 도어 솔라 컨트롤 그래스나 서스 도어 스코프, 네. 이온으로 장착한 IP, 크롬들, LED 룸 램프 등 고급화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네. 기본적으로 사양 구성이 조금 어느 정도 고급화되어 있다는 좀 특징이 보입니다. 저도. 네, 맞아요. 고급화 트림이에요. 그리고 EPB도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C7에서의 옵션은 아까 다 설명드렸고 취향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 트림에서의 옵션은 취향에 따른 거고 그리고 이 트림까지 오셨으면 풀 옵션 장착하세요. 이 트림에서는 고민하실 것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빨리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재밌었고요. 이게 고객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했는데 이게 방송이랑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꼼꼼하게 보게 되고 네. 저도 사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무쪼록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 도봉영업소 김용주였습니다. 끝까지 홍보를 한번 이렇게 들어오시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표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더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 가까운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는 이벤트도 하고 있어서 방문하시면 선물도 드릴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